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집돌이 지식미어캣은 오래간만에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서울의 봄을 봤는데 와 진짜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황정민 아저씨가 전대머리 거의 삼키고 연기하더라고요.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아무튼 거기 보면 군사 쿠데타의 또 세력으로 하나회가 나옵니다. 군대 내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조직된 사조직으로 군인 신분으로 상관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병력을 움직여 하극상을 통해 정권을 잡은 세력이죠. 이 12.12 사태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하나의 멤버들도 누구는 국회의원, 누구는 무슨 장관, 누구는 3스타 4스타가 되며 약 15년간 신군부의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영상은 하나회가 어떻게 결성되었고 발전했으며 몰락하게 되었는지 하나회의 시작과 끝에 대한 영상입니다. 하나회의 시작은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육사 11기로 입교한 전두환은 노태우 등 경상도 출신 동기들과 오성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는 육사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전두환. 이 오성은 멤버 수가 늘어날 때마다 식스, 칠성회 등 굉장히 중이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면서 유지되어 옵니다. 오성 일파들은 최초 4년제 육사생도 출신의 엘리트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교육기간이 짧았지만 치열했던 한국전쟁을 겪으며 30대의 별을 다는 등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윗기수와 이북 출신 군인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장도영은 30대 참모총장이 되었으나 그보다 3살 어린 육사 8기 김종필은 중령으로 예편할 정도로 인사적체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1961년 박정희가 이 군대 내 인사적체와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생각이 같은 박정희의 큰 감명을 받은 전두환은 육사생도들을 이끌며 5.16 지지 가도행진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육사생도는 젊고 정의로운 나라의 미래 이런 이미지여서 이들이 혁명 지지 선언을 하고 서울을 행진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걸 본 박정희는 전두환을 이뻐하기 시작하죠. 1963년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는 자기 이외의 혁명의 주도 세력이었던 김종필과 육사 8기의 힘이 과하게 커지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자신의 친위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박정희는 전두환을 떠올렸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동기들 사이에서 대장 역할을 하며 신망도 괜찮고 윗기수에 대한 불만도 있는 전두환이 제격이었죠. 박정희는 당시 대위였던 전두환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때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군대 안에서 충성을 하겠다며 출마를 고사했죠. 이런 모습에 박정희는 더 믿음이 갔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경호하기 위한 젊은 장교로 전두환, 노태우, 최성택, 손영길 등 훗날 하나의 창립 멤버들을 선발했습니다. 육사 8기를 견제하는 만큼 이 육사 11기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이때 박정희를 태양이라 칭하는 하나회가 결성됩니다. 박정희는 하나회 멤버들을 한 계급씩 진급시키며 소위 끝발 있는 주요 보직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죠. 박정희의 서포트를 받은 하나회는 후배들을 받으며 덩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후배 선발 시에는 매 기수당 1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11기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또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영남 출신들로 후보를 선별했습니다. 각 후보에 대한 성격은 어떤지, 여자관계는 어떠한지, 가족이나 친지들은 어떤지 등 비밀리에 몇 년에 걸쳐 검증을 하고 적합한 멤버에게 가입 제의를 합니다. 하나회에 가입만 하면 군 진급은 하이패스에 돈도 잘 나오고 선배들의 서포트까지 받으니 탄탄대로였습니다. 국가와 군에 충성하라, 명령에 복종하라, 배신하면 죽는다 이런 하나회 선서를 읽고 무릎을 꿇고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하나회에 가입하게 되죠. 육사 11기 이외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끼리는 형님 아우 하는 식으로 군대가 아닌 진짜 사조직이 되어갑니다. 하나회가 커져감에 따라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더 충성을 보여주고 이쁨을 받으려 노력합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서포트의 달콤함이 느껴질수록 박정희가 더 소중하고 귀했던 전두환과 하나였으니까요. 노래도 잘하고 술도 좋아했던 전두환이기에 회식 때 나가서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축구 중계도 했습니다. 하나의 멤버들끼리는 누가 실수나 잘못을 해도 물심양면 쉴드를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이 연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전과를 올리기 위해 적군인 베트콩에게 무기를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겨서 빼앗은 전리품이다 라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사실은 돈을 주고 적군과 무기 거래를 한 것이죠. 뭐 부대원들은 식수가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혼자 온수로 샤워한 일, 전투 중에 테니스 치고 논 일 등 하나하나가 보통 같으면 징계받고 군복을 벗어야 하는 일들이지만 유야무야 징계가 없어집니다. 원래 같으면 한국전쟁을 겪은 육사 1기에서 10기
박정희와 함께 5.16을 일으킨 쿠데타 세력이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아래 기수는 진급에 한참 뒤로 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이쁨과 총애를 받는 하나회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해외 연수와 수방사,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1년 만에 소령에서 중령, 그리고 42살에는 별을 달았습니다. 노태우는 43살에 달았죠. 보통보다 10년 이상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10월 26일 하나회의 태양이었던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당합니다. 김재규도 체포당하죠. 서열 1위, 2위, 3위가 모두 없어진 권력의 공백기에 그 자리는 전두환이 차지하게 되죠. 11.6 사태 이후 바로 12.12 군사 쿠데타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빠른 진급과 국군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 수도권 최전방사단인 구사단 소장 노태우, 보안사의 대령 허화평 허삼수, 12.12 반란 세력의 본거지였던 30경비단 대령 장세동, 110 특전여단 준장 박희도 등 수도권과 서울 인근 주요 보직에 하나의 멤버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12.12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인 서울의 봄은 무너져 버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하나회는 서로 논공행상을 하며 셀프 진급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등 5공화국 정부 요직을 서로 나눠갔습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울듯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회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